지금 우리가 조국 와중에서 이 안보에 대해서 심각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좀 잊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미국 내부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엄청난 배신감과 이제 한국과의 관계를 미국이 리셋, 그러니까 원점에서 재설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물론 온건한 쪽에서는 한국이 파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보류했다, 지소미아를. 그래서 지소미아 효력이 끝나는 11월 전에 한국이 다시 연장하길 바란다고 달래는 기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류 미국의 이 대한 전문가들은 미국이 스스로 돕지 않는 자를 왜 도와야 되는가? 그러니까 한국이 스스로 안보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미국이 한국 안보를 지키려고 지금 애를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미국 내에서 매우 파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각에서는 한미일 정보 협약이라는 게 있어서 지소미아가 파기돼도 이걸 가지고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 협약이라는 것은 지소미아의 의미와는 아주 다른 겁니다. 지소미아가 정보의 공유라는 실질적인 제목과는 달리 한국이 미국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과거사를 갖다가 누르고 한미일 동맹에 들어가 있다라는 일종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정보를 유지하냐 안 하냐라는 문제는 둘째 문제이고, 즉 한국이 지금 일본에 대한 일부러 과거사를 들고 와서 판을 깬 채 중국과 북한에 붙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나라를 우리가 언제까지 도와야 되는가? 그래서 에치선 라인 밖으로 기어 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막 나오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 한국을 믿지 않는다. 8.15에서 문이 그렇게 말을 해서 우리는 이후에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봤는데 문이 바로 턴을 해버렸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 일각에서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문의 레임덕을 얼마든지 오게 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떻게 문이 우리한테 저럴 수 있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관료들에 대한 미국의 혐오는 지금 극단적인데요. 김현종이가 심사숙고해서 국익을 위해 결정했다고 하는 말에 대해 상당히 미국에서는 좀 정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또 강경화가 한미 동맹은 끊임없이 견고해지고 있다. 또 문 정권이 업그레이드 한미 동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 말이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더 역겹다라는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국무부가요, 거듭 지소미아에 대해 유감을 표현하며 한국 정부의 협정 유지를 반복적으로 촉구해왔고 종료 결정을 양해한 적이 없다. 자, 너네 빨리 원상 복귀해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와중에 지난 주말에 이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비생산적이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날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너네들은 어떻게 독도에 가서 일본을 향해서 군사훈련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소미아에 남아있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는데, 우리가 너네를 수도 없이 지금까지 도와줬는데 너네는 우리를 왜 돕지 못하냐, 이런 말을 한국 정부에 분명히 해왔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일본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가 한국의 군의 분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별 의미 없다, 이렇게 국방부 대변인이 말을 한 부분에 대해 미국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의 이런 결정이 미국과의 동맹이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고 동북아시아에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오해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에 계속 경고를 해왔고, 더 나아가 독도 방어 훈련도 지금 그거 할 때냐 이러면서 독도라는 말도 안 쓰고, 물론 일본이 말하는 다케시마도 안 썼지만 리앙쿠르 암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 편을 안 들어주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했죠. 자, 이 속에서 지금 점입 가경인데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문 정부의 무책임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자, 미국 하원은 민주당이 지금 장악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한 석이라도 더 하원에 장악하고 있는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하지요. 그래서 미 하원 외교위원장 엘리엇 엥겔, 지난번에 한국에서 미국 방문한 국회의원 대표단 등이 많이 면담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무책임하다, 미 국무부가 주한미군에 대한 위협을 전가시킬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진짜 한국 결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이 한 행동에 대해 우려한다. 그러면서 한일 간의 오랜 역사 문제를 안보와 분리시키는데 지금 실패했다. 결국은 이런 한일 간의 긴장 고조가 이 지역 전체에 미치는 이런 이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 엄청나게 방해를 하고 있고 무책임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 측의 말이 요즘 점점 세지고 있어요. 나는 한미 동맹의 열렬한 지지자인데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이 힘을 합쳐야 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런 지역 안보를 스스로 해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공화당 하원 외교위 간사 마이클 맥콜도 트위터에 지소미아를 탈퇴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결정으로 한일 간의 정보 공유를 위한 미래가 의심스러워졌다라고 말하며 민주주의와 안보는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조셉 윤 전 이 대북 특별 대표도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에 매우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다. 이 하원 외교위원장과 간사는요, 지난번에 한국의 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본 수출 규제에 부당성을 알리려고 7월 말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나마 미국에서 한국에서 왔을 때 만나주는 지안파 의원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전체적인 행정부와 의회 또 미국 군부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일본으로 기울어가고 있고, 아마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워싱턴의 99%가 한국에 대해 비판적일 거다. 한국이 이제 미국 지지를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요, 트럼프는 나토하고 일본을 놔두고 한미 연합훈련만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지금 방위비 분담을 계기로 트럼프가 모종의 판을 깨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끊임없이 북한에는 당근을 갖다가 이야기하며 북한이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구에서 곳곳에서 동맹국가 연합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한미훈련만 돈 낭비라며 싱가포르에서도 도발적이라 하더니, 또 지난 G7 프랑스 회의에서도 미일 정상회담에서 앞에 놓고 완전한 돈 낭비라고 하고 한국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의 이 상품 자체가 그야말로 안보를 가지고 돈 뜯어내기인데요. 트럼프가 뭐 이런 말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닌데, 과거에는 주로 독일, 일본, 한국, 사우디 등을 나토를 이야기하면서 비판했는데, 그런 나라들이 미군한테 안보를 의지하면서 돈을 별로 안 낸다 이랬는데, 최근에는 한미 훈련만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왜 한미 훈련을 집중 재개하면서 이렇게 한국을 집중 패고 있을까? 자, 트럼프에는 한미 훈련에 대한 인상이 강력하게 대통령 되고 난 직후 2017년에
이 당시 북핵 위기가 벌어졌을 때 미국이 전쟁을 할지 모른다고 한국에서 여러 대형 훈련을 하면서 이 전략 자산들이 들락날락 거렸죠. 그때 트럼프의 눈에는 아이고 우리가 저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해서는 될까? 이런 게 꽂혀 있고 또 북한에 대해 당근을 주기 위해 일부러 더 한국에 세게 이야기한다라는 말도 있고 특히 지금 지소미아 파기 이후에는 트럼프가 거의 조그만 부담도 없이 한국을 그냥 집중적으로 패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잠재력이 큰 나라다. 그래서 앞으로 철도로 북한 가는 방법도 있다 하면서 북한 철도 문제를 또 트럼프가 당근처럼 흔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면 미국 내에서 각국 간의 동맹에 대한 이론에 대해 최고의 권위자로 꼽히고 있는 스티븐 월터 미국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교수가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은 중국, 북한이 바라던 시나리오다. 뉴스 브리핑에도 수도 없이 했죠. 한국이 중국과 동맹을 하면 중국에게 속국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 너네들 과거 역사에 그랬지 않냐. 문 정부가 한미 동맹을 경시할 만큼 어리석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조국 같은 국내 문제가 있더라도 외교 문제는 동맹의 요청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요, 트럼프가 동맹을 존중하지 않고 돈을 가지고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객관적인 미국 시각을 말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화염과 분노하고 그 트럼프의 여러 책에 보면 트럼프가 주한미군이 철수해라. 왜 돈을 이렇게 더 들이고 있냐. 이렇게 말을 하니 참모들이 주한미군이 없이 거기에다가 항공모함을 하나 갖다 놓으려면 돈이 10배가 더 든다. 알래스카에서는 북한의 미사일이나 이런 걸 파악하려면 중국 것도 마찬가지로 15분이 걸리는데 주한미군 덕분에 7초 만에 알아낸다. 이런 말을 하니까 28,000명에 주둔하는데 35억 달러가 들다니 그 병력이 왜 거기 있어? 다 대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35억 달러 플러스 알파를 한국이 다 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럼프를 지금 문 정권식으로는 도저히 설득할 방법이 없고요. 이번에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요 타이밍이 지나가고 나면 미국과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부서지는 단계가 오지 않겠나. 그것이 지금 매우 우려스러운 겁니다. 자, 대수장,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회에서는 지금 이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영어로까지 이 자신들의 성명을 발표해서요, 지금 미국에 알리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의 여로에 제가 닿는 한 모든 부분으로 해서 문 정권의 이런 지금 지소미아 파기, 이걸로 비롯된 어떤 시작이 한미관계의 파국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여기저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입장들은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은 넘어갈 수 없다. 어떤 행태든지 한국이 좀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집요하게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은 서로 간에 이제 장군, 멍군 치고받기 시작하면 막 가는 상황이 되니 그 전에 한국이 지금 입장을 바꾸기 바란다. 그래서 마지막 일종의 최후 통첩이 오고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문재인은 빨리 조국 문제 털고요. 지소미아 문제 사고친 부분에 대해 마무리에 치중해서 이걸 원상 복귀시켜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오늘 보니까 미국이 지금 한국 지소미아 종료를 11월 22일인 원기한까지 다시 생각해서 그때까지 생각을 바꿔라고 지금 날짜까지 콕 찍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문 정권은 다시 반일 분위기를 좀 이렇게 보려는 듯이 마치 무슨 애국 펀드를 사가지고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이 오늘 유망 기업의 국내 유턴 우리 경제 희망이다 하면서 또 전기차 배터리 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황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전기차 배터리는 조국과 뭔 관계가 있어서 이 말을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디든 사람도요, 이렇게 임계점이 있습니다. 아파서 죽어갈 때 어느 점까지는 손을 쓰면 살릴 수 있는데 그걸 넘어가면 아직 숨은 쉬고 있지만은 살릴 수 없는 단계로 가버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이렇게 발달된 의학 수준으로도 사람이 살아있지만은 정확하게 30분이나 몇 시간 뒤에 죽는 단계가 있고, 아니 살릴 수 있는 단계가 있는 겁니다. 아마 집에 상을 치르신 분들을 보면 그 순간이 매우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보는데요. 문 정권이 마찬가지로 안보가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몇 분을 지금 헛되이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나중에 대한민국에 얼마나 데미지가 되고 미국의 보복으로 날라올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